브루셀라, 구제역, 조류독감. 이런 가축의 질병들은 더 이상 낯선 것이 아니다. 현대의 공장형 가축 사육은 집단 감염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하지만 동물의 병은 그대로 인간의 병이 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많이 동종 이외에 우리가 우려할 것은 이종 간의 전파입니다. From animals to humans, I think it's always been that way. That there is some transmission between humans, animals, animals, humans. 인수공통 전염병은 저는 대부분 경우에 사람에서도 동물로 올 수 있지만 대부분 경우는 동물에서 사람으로 갑니다. 이 시대 항생제는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또 다른 인수공통 전염병의 뇌관이다. 그리고 지금 시작되고 있는 무항생제 축산해의 도전. 그 미래는 자연순환 농업을 향하고 있다. 충청북도 진천군의 한 양계 농가. 무항생제 양계를 시도하고 있는 이 농가는 오늘 5만 마리의 병아리를 새로 들여온다. 깔집엔 미리 미생물 제제를 뿌려놓았고 체온이 높은 어린 병아리에 맞춰 실내 온도도 따뜻하게 맞춰두었다. 이런 최적의 환경은 창이 없는 무창계 내에서 인위적으로 관리된다. 환기도 자동으로 이제 시기에 따라서 병아리 때, 중추 때, 또 출하할 때까지 기계로다가 사람이 인위적으로 그 닭한테 최대의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이. 이 농장에선 무항생제 사육을 위해 항생제가 첨가된 사료 대신 미생물 생균제를 넣은 사료로 질병에 대한 면역력을 증강시킨다. 이미 7년 전부터 무항생제 사육에 성공한 농가도 있다. 10여 개 농가와 공동으로 무항생제 사료를 만들어 돼지들에게 먹이는 양돈 농가. 또 한 가지 주의하는 것은 청결로. 축사 바닥에 쌓인 분뇨를 청소하는 것은 세균이 서식할 환경 자체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다. 저희가 항생제를 쓰지 않고 키우는 것은 자가 면역을 키우기 위해서 한 것이거든요. 항생제를 쓰지 않는 것이 사료, 물, 그리고 환경인데 이 환경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걸 맞춰주기 위한 것이죠. 하지만 주의를 기울여도 서로 부딪혀 다리에 생긴 상처가 곱는 일까지 막을 수는 없다. 단 이럴 때는 항생제 대신 벌해침을 쓰는데 벌침은 내성에 문제가 없는 천연 항염증제다. 항생제를 벗어나기 위한 농가들의 시도.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한때 사라진 것으로 여겨졌던 결핵은 지금 항생제 내성과 함께 부활하고 있다. 결핵에 감염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환자. 현정 씨에게 효력을 발휘하는 항생제는 단 한 가지뿐이다. 억울하죠. 울고 싶죠. 많이 울었어요. 많이도 울고 했는데. 현정 씨는 처음부터 여러 가지 항생제의 내성을 가진 이른바 다제내성 결핵균에 감염됐다. 대체 어떻게 다제내성균에 감염된 것일까?
사기가 보통은 어디서 감염됐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제 가족 중에 뭐 결핵 환자가 있어서 뭐 밀접하게 접촉을 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보통 쉽게 알 수 있는데 그 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 잘 모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핵균이 뭐 감염을 했더라도 당장 그 시기에 발병을 하는 수가 있고, 그다음에 오랫동안 병이 안 생기고 몸 안에 잠복해 있다가 일정 시기가 지나서 몸이 약해졌다든지 그런 때 발병을 하는 수가 생기기 때문에 보통은 명확하게 감염 경로를 모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는 지역사회 감염이라고 보면 되나요? 그렇죠. 네. 올해 6살 난 딸을 키우는 한 어머니는 3년 전 항생제 내성의 무서움을 체험했다. 3살의 어린 딸이 종합병원에서나 감염되는 MRSA, 즉 메치실린 내성 황색 포도상구균에 감염된 것이다. 어땠었어요, 피부가? 피부가 그 일광 화상 있잖아요. 햇볕에 오래 이렇게 나가 있으면, 바닷가 같은데 오래 나가 있으면은 껍질 벌겋게 되면서 껍질이 일어나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갈라지면서 껍질이 이렇게 한꺼풀씩 다 벗겨졌죠. 머리에서 발끝까지. 어떻게 해서 걸린 거예요? 이렇게 감기 기운이 있으면서 콧물이 나오니까 손톱으로 코 안을 후볐나 봐요. 그래서 코 안에서부터 농가진이 시작됐었어요. 그래서 얼굴하고 전체가 그렇다가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입 주위가 껍질이 막 일어나는 것 같아서 가보겠어요. 그때는 그냥 뭐 단지 이제 피부 벗겨지는 정도니까 뭐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참 무서운 일이죠. 7년 전 창원의 한 병원에선 민정이처럼 MRSA에 감염된 소아들이 잇따라 발견됐다. 괜찮아요. 이 아이들은 대부분 항생제를 먹은 적도 종합병원에 가본 적도 없었다. 마치 화상을 입은 것처럼 온몸에 껍질이 벗겨지는 MRSA균. 의료진은 아이들이 감염된 MRSA균은 원내 감염균과 다른 형태로 지역사회에 퍼져 있는 것으로 추측했다. 2002년부터 2004년, 2005년까지 그 지역 사회에서 했다가 MRSA 감염에 의해서 생겼던 포도상 구균 열성 피부 증후군이라는 환자를 저희 병원에서 60여 명을 경험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균들을 보면 병원에서 그 이제 발생하는 원내 감염 발생하는 그런 균과 달리 다른 형태의 특징을 가졌던 그런 이제 균들이었고요. 세균은 인간과 동물은 물론 환경 전체에 끈질긴 생명력으로 존재해왔다. 인류가 항생제를 만들 때마다 내성을 만들어 대항해온 세균. 1960년 메치실린이 개발된 후 단 1년 만에 내성균이 생겨났고 최후의 항생제 반코마이신에조차 1990년대 내성균이 발견되며 슈퍼박테리아란 충격을 던졌다. 한국소비자원은 수년에 걸쳐 하천과 하수 종말처리장, 축산 폐수 유입수 등의 환경 중 항생제 내성균 오염 정도를 조사했다. 그 결과 거의 대부분의 조사 대상에서 4가지 이상의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다제 내성균이 검출됐다. 저희가 수년에 걸쳐서 축산, 수산, 의료, 농산, 환경 등 다양한 환경에 대해서 내성균을 조사해 본 결과 MRS라든가 또는 다른 내성균이 많이 오염되어 있는 것으로 봐 우리나라의 내성균 수준은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런 내성균이 만들어진 것은 더욱이 환경과 또는 환경과 사람 여러 종 경로를 통해서 더 번져나가고 있고, 이러한 결과가 앞으로는 우리가 공중보건학상 우리가 질병이 나도 치료가 되지 않는 심각한 상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항생제 내성에 있어 인간과 동물은 별개가 아니다. 2001년 미국 일리노이 대학의 연구진은 양돈 농가의 지하수는 물론 250m 떨어진 곳의 지하수에서도 같은 항생제 내성균이 검출된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원인으로 가축에 투여된 항생제가 환경에 배출되는 것을 지목했다. 항생제는 동물의 사료 첨가제로도 사용된다. 밀식 사육에 따르는 전염병을 막고 성장 촉진 효과를 얻기 위해서였지만 지금은 그 효과가 상쇄됐다. 그 세균들도 이 항생제에 내성을 가짐으로써 이제는
그 항생제를 써서 그 얻을 수 있는 이점, 즉, 그 좁은 공간에서도 많이 기를 수 있다, 또 짧은 기간에 살을 더 많이 찌울 수 있다는 이점이 다 상쇄돼 버렸고, 오히려 어떤 그 조류독감이라든지 신종플루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했다는 데서 그 사람들이 그 현대 그 과학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그 자연에 의한 재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